요즘 들어 은행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죠. 하지만 정작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은행 문턱이 높기만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어쩔 수 없이 사채에 손을 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란 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채 문제, 특정 사건 파일에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80만 원 하는데 50만 원 받았어요. 그것이 눈덩이처럼 벌어가지고 50배를 드는 겁니다.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한 번 발 들여놓으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니까. 악덕 사채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한창이던 지난 8월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에 한 남자가 검거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남자의 몸에서 발견된 피해자 명단과 각종 차용 증서들. 금액을 묵혀놓고 자기들이 편하게 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피해자한테 서명을 받아놓고 도장을 받아놓은 거예요. 이날 검거된 사람은 사채업자 이씨. 그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갈취해왔다. 지역 정부지에 보면은 뭐 싼 사채 이런 광고가 납니다. 그럼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특수부로 수사를 해가지고 피해자가 통화하고 난 후 그 피해자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러이런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밝혀진 피해 사례 중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이 씨에게 80만 원을 빌리고 원금의 수십 배를 빼앗겨온 바로 이 여인. 협박하죠. 그냥 돈 안 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단속만 아니었어도 진짜 어떻게 해버릴 거라고. 다녀왔습니다. 왔니? 네. 아니, 뭘 또 이렇게 많이 샀어? 많이 사긴 뭘. 20대의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던 김희경 씨. 저녁 먹게. 어서 옷 갈아입고 와. 네. 그녀에게 악몽 같은 날들이 시작된 것은 지난 3월부터였다. 뭐하니? 저녁 준비 다 됐는데. 아직 옷도 안 갈아입고. 너 얼굴빛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엄마, 배고파. 엄마,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나 배고파. 얘가? 사정 붙여가지고 제가 집에 말할 형편이 안 됐고 친구들도 거의 뭐 우리 때 애들 보면은 많이 카드값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무분별한 카드 사용.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저기 아까 전화드린. 김희경 씨. 예. 결국 그녀가 찾아간 곳은 사채업자 이 씨의 사무실. 일단 카드 빚부터 막고 보자는 생각이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돈은 필요한데 이 은행 문턱은 높기는 높고 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 저만 믿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먼저 이 전화로 말씀드렸던 이 서류부터 주시죠. 네. 이겁니까? 이날 김희경 씨는 80만 원을 빌리기 위해 15가지가 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만 했다. 게다가 네? 혼인계약서요? 아니, 뭘 그렇게 놀래? 뭐 내가 아가씨를 못 믿는 건 아니고 이 만약을 대비하는 거지. 응? 이 돈만 제대로 갚으면 이 아가씨 보는 앞에서 이 서류 찢어버릴게. 응? 그래도 이 돈이 필요 없나 보지?
그러니까 혼인 계약서 쓴 거를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써야 된다고 해갖고 써가지고 만약에 돈 못 갚으면 이거 그 불법 체류하는 사람한테 자기는 소개비 받고 팔 거다고. 돈이 급했던 탓에 김희경 씨는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녀는 이런 혼인신고서가 실제로 거래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보게 됩니까? 여기서 계속 그 한국 여자와 결혼하면 뭐 주민등록증도 발급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합법 체류로 만들어주는 대신에 브로커들이 2천만 원을 가져간다. 그렇죠. 2천만. 이 80만 원에서 이 선이자 30% 떼고 나머지가 당신 돈이야. 받아. 받은 돈 5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엄청났다. 열흘에 30%. 하루 열흘에 30% 이자에 하루 못 갚을 때 또 30%가 들어갑니다. 그럼 11일이 되면 결과가 좀 60%가 되는 거예요. 60%. 열흘마다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했던 김희경 씨. 빌린 돈 80만 원쯤은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구조 조정으로 실직하게 되면서 그녀는 이자조차도 갚기 힘든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30만 원씩 10일마다 30만 원씩을 했는데 한 번 연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2, 3일 연체를 하니까 90만 원까지 이자로 하루에 붙였었어요. 또 혼인 계약서라는 걸 쓴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만약에 제가 연락이 안 되면 그 사람이 그거를 진짜 팔아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좀 많이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과 2달 사이에 그녀가 갚아야 할 돈은 2천만 원을 넘어섰고 사채업자는 그녀를 더욱 죄어왔다. 이거 뭐야? 응? 이자 줄 날짜가 벌써 지났는데 이 도대체 돈을 왜 안 주는 거야? 응? 이 쓴 맛을 한번 봐야겠어? 야이씨.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것은 또 다른 사채. 결국 사채가 사채를 불러오는 것이다. 한편 고리 사채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경찰은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김 형사, 요즘 말이야 악덕 사채업자들이 횡포가 심하다는데 김 형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요즘에 그 잡아들여도 그 줄지가 않으니 큰일입니다. 맞아. 그런 말이야. 우리가 요번에 사채업자 상대해가지고 계획수사 한번 해보지. 예, 좋습니다. 좋아. 얘들아, 과일 먹자. 일로. 맛있겠네요. 뭐 먹을래? 그거 먹어. 자, 맛있어. 여보세요? 네? 아, 잠시만요. 희경아, 전화 받아. 누나. 어? 전화. 얘가 요즘 왜 그래? 여보세요? 이 방금 전화 받으신 분이 이 어머니인가 보지? 어휴, 이 어머님이 딸 자식을 잘 둬서 이 불법 체류자를 사이 삼게 생겼네 그래. 어? 안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김희경 씨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직접 작성한 혼인신고서였다. 네가 혼인신고서 쓴 거 네 보이지? 응? 내가 너 이 불쌍해서 봐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네가 택해라. 응? 너 섬으로 팔려갈래? 아니면 이 불법 체류자하고 결혼을 할래? 조금만 더 여유를 주세요. 네. 왜? 또 이렇게 피해 다니려고? 아니에요. 저 직장 못한 구해서 이자 꼭 갚을게요. 네. 이번 주까지 갚을 거야? 어쭈? 이게 말을 안 들어?
네가 아직 혼이 덜 났구만. 응? 야, 너 불러. 부르라니까. 맨날 전화해가지고 들어오라 그러고 뭐 부르라 그런 적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막 혼인계약서 같은 걸 썼으니까 뭐 불법 체류자한테 판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원장님 그 사채업자 이수철 사무실 그 통화 내역입니다. 고생했어.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사채업자들을 수사하던 경찰은 사채업자 이수철을 주목하게 됐다. 일단 집중적으로 통화되는 것을 중심으로 수사를 한번 해봐. 뭔가 꼬리가 잡힐 거야. 그래. 직장은 알아봤니? 없어. 그러게. 다니던 직장은 왜 때려치워가지고. 내가 뭐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어? 아니, 얘가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나이가 27이 넘었으면 벌어지지는 못할 망정 걱정은 안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너 전화 안 받고 뭐해? 받지 마. 너 왜 그래? 혹시 누가 괴롭히니? 괴롭히긴 누가 괴롭혀. 그냥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거지 뭐. 엄마, 혹시 돈... 아니야, 나 피곤해. 엄마, 나가줘요. 김영사, 전화 안 받나? 예, 안 받는데요. 그런 말이야.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고 우리 한번 기다려보지. 예.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 강형사입니다. 김희경 씨 맞죠? 다름 아니라 하나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게 있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좀 많이 망설였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도 않을 텐데. 그렇다고 늘상 협박에 시달리며 살 수도 어려운 없는. 결정하셨습니다. 저희가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드렸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가시죠. 경찰 조사 결과 그녀가 갚아야 할 돈은 자그만치 2,550만 원, 원금의 50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경찰은 사채업자 이 씨를 폭력 행위 등의 협박과 공갈 혐의로 기소해댔다. 3개월 동안 사채업자에게 괴롭힘을 당해온 김희경 씨,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진짜 웬만하면 진짜 말리고 싶어요, 정말. 한 번 발 들여놓으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니까 정말 그런 애니 그냥 가족들한테 알려서 그냥 해결하는 게 나을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안 되니까 이게. 사채업자가 검거되기까지 석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이 여성의 경우는 지금도 있을지 모를 위협에 대비해서 의심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날로 심각해져가는 사채 문제.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까지 이어져 한 가정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일 전주에서는 과도한 사채 이자 때문에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를 통해 자신의 절박함을 알린 피해자. 유서에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채업자들을 고발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화장품 회사에 입사해 6년간 근무해오다 지난 96년부터 화장품 대리점을 개업한 김정현 씨. 아 이거 봐 이거 묻었잖아. 여기 봐 이거. 아빠도 묻었어요. 아니 당신도 묻었잖아. 왜 이래 진짜.
내가 당했네 내가. 부인과 아들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오던 그였다. 그 전라북도 그 총판이니까 전라북도에서 각 물건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넣으면은 그 소매점에서 회수가 자금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약간의 자금 압박으로 돌아온 거죠. IMF 오면서 상당히 그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부분들이 이제 아마 사채를 쓰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난은 심각해져만 갔다. 여보세요? 저 죄송합니다. 내일까지는 꼭 결제해드릴 테니까 제발. 여보세요? 예. 당신 가게를 살릴 생각에 김정현 씨는 사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 기간 동안 갚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열흘간의 이자는 원금의 14%. 1,000만 원의 돈을 빌렸던 김정현 씨는 열흘마다 140만 원의 돈을 갚아 나가야만 했다. 결국 살인적인 사채 이자는 또 다른 사채를 부르게 만들었다. 우리 민호 케이크 좋아하지? 아빠 오셨어요? 아빠가 우리 민호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 사왔어. 아빠 술 마셨어? 그래, 아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 한잔 했다. 아니, 당신 또 술 마셨어요? 요즘 많이 힘들죠? 아니야, 힘들긴. 당신하고 우리 민우가 있는데 내가 힘들 게 뭐 있어. 나 이런 거 견딜 수 있어. 아빠, 조금만 참아요. 나중에 커서 아빠랑 같이 돈 벌게요. 그래. 그래, 난데 잘 지내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여윳돈 좀 있으면 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여기저기 손을 벌려봤지만 돈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다. 오셨어요? 당장은 돈이 없어요. 며칠간만 여유를 주세요. 날이 갈수록 쌓여가는 사채 이자는 이제 계산하기조차 힘들었고 더 이상 빠져나올 방법도 없었다. 결국 김정현 씨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이쁘게 좀 써봐. 여기 위에다 써. 똑같이. 여기다 여기다. 장모님께 능력 없는 남편 만나 죽도록 고생만 시키다가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님께 항상 걱정해 주시고 도움 준 것에 감사드리며 제가 무능한 탓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고발 조치해 주십시오.
여보,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아, 우리 어떡해요? 당신은 우리 어떡해요? 단란했던 일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사체. 이 시대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김 씨가 남긴 고소장은 현재 전주 중북경찰서에서 접수받아 수사 중에 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거 돈 때문에 정말 단란하게 살던 가정이었었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 주변 사람들 말을 들으면 상당히 단란한 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돈 때문에 그 일가족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한데 만에 하나라도 사채업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그 다음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건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떠오른 사체 피해. 과연 법으로 막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현행법상 사채업자를 단속할 만한 법규는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가 유일하다. 그러나 형법상 제시하는 궁박의 의미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 협박 부분이 없을 경우 그 경우는 우리가 부당이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당이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사람을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그렇게 형법에 나왔으니까 명확한 현재 그 기준은 없는 거네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곳이 금융감독원 산하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여기서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사채 관련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금융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일한 보완책인 셈이다. 우선 그 돈이 급하다고 해서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주는 돈만 받아갈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사채업자가 제시하는 백지여음이나 그 수표에 무조건 서명 날인만 해서 주지 말고 분명히 그 백지여음이나 수표는 빌려 쓴 돈의 10배 내지 100배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백지여음을 교부해서는 안 되겠으며, 두 번째는 그 어떤 피해가 우려가 될 때는 피해를 지금 협박이나 폭행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사법당국에 바로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채 피해 사례를 보면 50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이 67.6%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흔히 이자 제한법으로 알고 계시죠?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이용자보호법이 하루빨리 제정이 돼서 서민들의 이런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종사건 파일,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이번 가을 개편으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